안녕하세요. 심플리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엑트 ETF 3개 정리해 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상품인데요. 제가 이 코엑트 ETF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이 글로벌 기후 테크 인프라 액티브 상품 때문입니다. 1월 18일 최근에 이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코엑트 ETF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인데요. 삼성 자산운용사 코덱스 ETF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분사해서 이제 액티브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액트다 하면 액티브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이 세 가지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사는 지난해에 이 상품을 좀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미래의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테마로 고령화 사회 에 맞서는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상품을 지난해 8월에 출시를 했고요. 그 이어서 이제 기술 변화를 이끄는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 상품을 11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액티브 상품을 가장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는가, 이제 투자된 자금 규모 한번 살펴보면 기준일 1월 29일 날짜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출시된 아무래도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사 같은 경우에 921억 원 투자가 되어 있고요.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 상품에 82억 원,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액티브에 79억 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기초지수라고 표기를 해드렸는데 비교지수라고 바꿔야 되고요. 제가 비교지수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서 이제 액티브 상품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지수 각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세 부분은 세 개의 상품 모두 매매 차익 이외에 이제 배당 소득세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1월, 4월, 7월, 10월에 분배금 예정되어 있지만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 그 ETF 분배금의 그 지급 여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률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ETF가 이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뭐 세 달 수익률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주 수익률 상대 비교를 위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 2.82%, 4.55%, 1.13% 각각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 글로벌 AI 그리고 로봇 액티브 상품이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미국 그 빅테크 기업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수익률도 9.83%로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점이 세 달 수익률이 11.45%거든요. 그런데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5.3%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 어떤 종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엑트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액티브 상품입니다. 총 25개 종목 담겨져 있고요. GE, 제너럴 일렉트릭 기업이 7.37%로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 퍼스트 솔라 6.85, 인페이즈 에너지 6.62% 담겨져 있습니다. 이튼 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알게 된 기업인데, 미국에 설립된 미국 아일랜드 다국적 전력 관리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39% 담겨져 있고요. 퀀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력 파이프라인 산업 및 통신 산업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시 미국 기업입니다. 6.13% 담겨져 있고,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해드린 하이라이트 해놓은 기업들은 모두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은 수소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제가 꾸준히 커버하고 있는 플러그 파워가 3.9%, 블룸 에너지 3.61, 발라드 파워 시스템이 2.79%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도 눈에 띄어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2.87%, CS 윈드 2.8, 하나솔루션 1.84%,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가 1.27%로 한국 기업이 약 7%가량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기업 약 70% ETF에 담겨져 있고요. 태양광 기업이 약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기업 10개 포션이 57%이고요. 좀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기오테크이지만 중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제외가 된 이유는 뭐 미국의 IRA로 수출 제약이 좀 커졌죠. 그래서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돼서 이 해당 상품은 미국, 유럽, 한국 기업으로 구성되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이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7.37%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겨져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GE를 이제 이름만 좀 알고 어느 정도 그냥 대충 아는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리뉴어블 에너지 쪽에서 큰 비중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또 원자력 에너지 옵션을 비롯해서 뭐 천연가스 기술 등 굉장히 다양한 기술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기업을 좀 팔로우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포함해서 상위 3개의 기업의 그 차트도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점은 GE가 1년 동안 수익률이 56.23%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퍼스트 솔라랑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인페이즈 에너지거든요. 거의 1년 동안 반토막 나기도 했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기업이 최근 1년 동안 그 신재생 에너지 주에서도 가장 그 섹터에서 가장 흔들림이 컸던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 섹터 비중이 40%나 된다는 점은 조금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에는 이런 구성 종목이 들어가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엑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는 총 36개 종목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량 담겨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0.42%, 엔비디아가 8.37%, AMD 3.61, 팔로알토, 인텔, 알파벳, 또 테슬라도 담겨져 있고요. 여기 아마존, 애플, 또 아도비, 팔란티어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은 한국 기업인데요. 그래서 국가별 비중 한번 보면 미국 기업이 66%, 한국 기업이 22%, 또 일본 기업도 약 13% 담겨져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점은 제가 이제 이쪽 섹터는 개별 기업들을 잘 알지 못해서 미국 빅테크를 빼놓군요. 그래서 국내 기업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플레토라는 기업 같은 경우 어저께 22%나 좀 하락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큰 기업들도 담겨져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엑트 바이오헬스 케어 액티브 상품입니다. 제가 바이오헬스 쪽도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구성 종목과 이제 대충 비중을 좀 커버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총 33개 종목이 담겨져 있고 상위 10개 종목이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테오젠 8.58%, 한미약품 8.07%, ABL 바이오 6.52, 삼성 바이오로직스 6.46%, 셀트리온 5.91, 유한양의 5.82% 등으로 담겨져 있고요. 좀 재미있던 점은 제가 아무래도 이쪽 섹터가 조금 생소해서 PR들을 좀 다 열어봤어요. 각 기업들의 PR들을 열어봤는데 그 PR들의 그 레인지가 범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기업은 PR이 642배, 추정 PR이 앞으로 예정된 추정 PR이 무려 1200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PR이 6.77배, 추정 PR이 8.85배로 굉장히 PR에서 굉장히 레인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기업 같은 경우가 바로 알테오젠이 요 PR이고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장 최근에 영업이익이 최초로 1조 원을 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담겨져 있다라는 점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엑트 ETF의 가장 큰 특징은 액티브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기초지수라고 표기해 드렸던 부분은 제가 비교지수로 바꿔야 되는데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교지수가 맞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액티브라는 말이
붙지 않으면 다 패시브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패시브 상품이고 기초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식으로 종목을 담아야 되는데 액티브는 비교지수 70%만 추종을 하게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그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영을 하면서 그 초과 수익을 내도록 운영이 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70%만 종목과 비중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외에는 펀드 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이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종목 변경과 비중 조절이 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상품에 투자를 하신다면 패시브 ETF 대비 굉장히 좀 자주 안에 구성 종목과 비중을 좀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엑트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액티브 상품을 조금 보여드리면 비교지수가 솔라티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솔라티브 비교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초 요건은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 기업에 이런 조건들이 있고 필터를 해서 적합한 기업들을 선출을 한다. 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기초지수 구성이 미국 약 60%, 유럽 약 30%, 한국 약 20% 수준, 그리고 각 섹터별 비중도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현재 코엑트 글로벌 기후 테크 인프라 액티브에는 미국 기업이 70%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기업은 약 7% 수준이었고, 그래서 비교지수에서의 구성은 이렇지만 실제로 이 액티브 상품 운영은 재량껏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비중이 크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섹터도 보면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하이드로젠, 그 수소죠. 태양광, 윈드 섹터에서 20% 비중으로 각 섹터별 6개 종목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태양광 비중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 상품은 기초지수 아니 비교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펀드 매니저 재량껏 종목과 그 비중이 변경된다는 점은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결정해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때 투자 시점에서의 비중과 종목에서 이제 좀 상시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코엑트 ETF 3가지 상품 좀 비교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